처음 순서로 KT 클라우드 이태경 팀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첫 세션 발표를 맡은 KT 클라우드 AI 클라우드 DF의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KT 클라우드의 AI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옛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대학교 때 제어공학, 로봇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90년대 그 당시에 한 1, 20년만 지나면 공장에는 사람이 없을 거다. 도둑이 될지 모르니까 공장을 지킬 개 한 마리는 있어야 된다. 아니다. 사람 하나 있어야 된다. 개 밥 줘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공장 자동화, 무인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챗GPT가 과의 열풍 속에 있죠.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출시해서 2달 만에 MAU 1억 명을 찍었고요. 그리고 정식 출시를 하자마자 사흘 만에 유료 이용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AI는 어떤 단순 반복되는 그런 기계적인 일들을 우선적으로 대체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수준이 체감 강도가 많이 다릅니다. 기사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지식 노동자 또는 뭔가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예술가, 디자이너 뭐든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실 이 숫자들은 AI 모델의 매개 변수 규모입니다. 오픈 AI, 챗GPT가 아마 지난달부터 GPT-4로 서비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해외 많은 플레이어들도 GPT-3를 넘나드는 수준의 모델 연구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GPT-4가 월등히 많죠. 대략 1조 개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초고대 AI라는 것이 사실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알아서 학습을 하고 종합적인 어떤 추론을 하는 피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것들이 아마 챗GPT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략 이 정도의 스케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표기한 것일 텐데요.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A100, 저 한 장당 1,300만 원, 1,500만 원 가량 가격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GPU가 학습과 추론 시에 각각 1만 개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LLM 이런 언어 모델 위주로 모델이 커갈 때 이런 것들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의 고성능 인프라의 중요도가 굉장히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현황에서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들도 많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KT그룹에서도 믿음으로 지금 연중에 아마 본격적인 상용화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약 220비 이상의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N사도 아마 하이퍼클로바 X라는 서비스를 7월에 출시하겠노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AI 실질적인 소유사인 M사는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빙 또는 애저에 이미 챗GPT를 탑재했고요. 오피스와 같은 이런 툴에도 관련된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이 작업 생산성을 굉장히 증진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사실 챗GPT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성숙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정확치 않은 내용들을 굉장히 잘 둘러대는 거짓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해결을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죠. 뭐 가령 그 지적 재산에 관련된 문제, 혹은 뭐 개인 정보에 관련된 문제, 혹은 뭐 어떤 바이어스된 인식, 뭐 전반적인 AI 윤리의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열거된 국내의 AI 스타트업들이 챗GPT를 기존의 자기 서비스에 엮어서 새로운 AI 응용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업체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GPU는 범용이거든요. 영상 처리, 뭐 3D 렌더링, 모델링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AI에 국한해서 쓸 수 있는 소자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싸고요. 고비용, 또 고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GPU를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좀 더 저비용에 좀 더 전력 효율이 좋은 그런 국산의 반도체를 기반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실증을 진행하기 위한 K-클라우드 사업이 현재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AI 반도체와 접목해서 조금 더 성능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핀과 같은 그런 기술 로드맵도 향후 한 10년간 말손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거되는 이런 민간 공공 중소기업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요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 주도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장표에서는 저희는 CSP지 않습니까? CSP 입장에서 저희가 느끼는 AI에 진입할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허들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허들들을 저희 CSP가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지 몇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전에 기조연설에서도 뭐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초고대 AI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대기업 혹은 빅테크 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는 그들만의 전유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고대 AI를 하려면 입장료만 1,000억은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저쪽에 보이시는 이 동그라미 속의 키워드들은 이제 챗GPT를 하기 위해서 8천억 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고, 서빙을 위해서 일간 인프라로 1억 원 이상, 전기료 5천만 원 이상, 이 정도의 기회 비용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결국 이런 초거대 AI에 대해서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한다면 이 AI 업계에서도 건전한 성장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CSP의 조력으로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도 결국은 투자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GPU처럼 고전력에 지원이 되는 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많은 발열을 하기 때문에 항운학습을 위한 공조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은 자명한데, 이런 것들이 개별 기업에서 모두 다 이런 시설을 갖추기가 굉장히 지난한 문제죠. 저희 같은 IDC나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전문 지식, 역량 기반으로만 사실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허들은 비효율로 선정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만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운영 사례라고 표기한 것들이 사실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객사에서 직접 인프라를 어느 정도 직접 구매해서 구축하고 조직 내부의 많은 수요 부서에 대응을 하는데, 실제 이 리소스를 관리하는 수준이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일종의 시간표에 따라서 언제는 누가 쓰고 언제는 누가 쓰고 이런 식의 실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원이 누군가에게 점유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 한 단면을 쳐다보면 이렇게 유유에 대한 영역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자원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제할당하지 못하는 문제, 이걸 굉장히 심각한 허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직접 구축한 인프라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을 활용하고 있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자원을 정상적으로 활발히 쓰고 있지 않음에도 고정적인 비용을 감내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보안으로 꼽았습니다. 저희도 금융사를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전통적인 컴플라이언스 영역에 있는 금융, 공공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분석하는 그런 환경은 거의 폐쇄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퍼블릭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몹시 어렵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금융공공이 아니더라도 AI 스타트업조차 현재는 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퍼블릭 환경에서 헤비한 학습을 진행하기 좀 깨림직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AI를 도입할 때 많은 고려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단계별로 요소 기술과 역량을 확보해야겠고요. 전문 인력 수급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아주 급격히 커져가는 AI 시장 속에서는 여기에 인프라,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즈너블하게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 그리고 향후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서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 또는 AI의 전체 생애주기 속에서 개발, 배포, 운영들이 유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마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허들 사항에 대해서 저희 KT 클라우드가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기 투자와 관련된 비용 감축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보시는 장표는 저희가 작년에 KT와 함께 초고대 AI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흔히들 많이 아시는 그 N사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도 특화 장비 기반의 슈퍼팟 환경과 작년에 저희가 출시를 했었던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분지어서 나머지 모든 컨디션들을 동일하게 맞추고요. 그래서 이런 성능 평가, 비용 평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능에 대한 최적화 튜닝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핵 서비스 기반의 장비가 어플라이언스와 같은 특화된 장비는 아니지만 X86 기반의 시스템 구성이 되었지만 노드당 학습 속도, 그리고 노드당 실제 투자되어야 될 비용을 감안하면 토탈 코스트 TCO 측면에서는 경쟁사 대비 50% 밑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쾌거를 좀 이룬 바 있고요. 만약에 고객사가 이런 고객사 전용의 어떤 GPU 팜을 구축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시설이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런 것들을 제공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선택지는 고객사 전용의 이런 AI 인프라를 구축해 드리거나 값싸게, 혹은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이 저희 스페이스 내에서 운영되는 저렴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운영 비효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컨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클라우드 방식의 대형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노드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저희가 출시한 핵 서비스에서는 우측에 보시듯 실제로는 GPU 팜을 고객의 개발 환경과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를 시키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GPU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주 큰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그 민간 서비스 포털 cloud.kt.com을 방문하셔서 저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을 한번 찾아보시면 누구나 온디맨드로 쓰실 수 있는 그 스케일이 약 200개 GPU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어플라이언스 장비와 비교를 해봤을 때 뭐 1대1의 성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실제 그런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뭐 25개에서 30개 노드 정도 투자를 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성능과 거의 비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1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그 6개월 이상의 딜리버리, 구축, 환경 최적화 이런 기회 비용을 들여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클라우드에 간단한 클릭만으로 퍼블릭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초거대 AI의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의 형태가 아닐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두 번째는 동적 할당입니다. 아까 과거에 운영 비효율을 묘사할 때 기존 운영 방식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데디케이션 시키는 방식으로 자원 관리가 되다 보니까 한번 할당된 리소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재할당되지 않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저희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 또는 엔비디아 GPU로 최근 구성한 서비스 내에서는 이런 동적 할당, 그래서 GPU 리소스에 대해서 일종의 쉐어드, 풀드 방식의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GPU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시점에는 어느 누구라도 필요한 고객에게 이 GPU를 다시 재할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고객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재활용이 불가했던 리소스들을 고객에게 더 할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같은 물량을 가지고 고정할당과 동적할당 방식의 운영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고정할당에서 미사용하는 것들을 회수해서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존보다 훨씬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핵 서비스를 가지고 작년에 하반기에 발주된 그 특정 공공사업에서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규모가 있었을 것이고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전체 리소스 규모가 있었을 건데 대략 한 2배, 3배까지의 오버부킹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 말은 과거에 100의 수요에 대해서 100을 구축해야만 됐다면 지금은 40, 30만 있어도 100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이런 동적 할당의 베네핏은 저희 공급자에게도 있습니다. 매번 누군가 새로운 수요를 얘기할 때 계속 스케일 아웃, 아니 새로운 증설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저희의 운영 방식은 자원의 활용률을 매우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활용률이 일정 수준의 임계치에 달했을 때 과거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증설만으로도 새로운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생산성의 개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고객분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저희는 핵 서비스에 세계 최초로 사용량 기반 종량 방식의 과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 GPU가 워킹을 하는지 어떤지 여부와 상관없이 플랫한 과금이 되었다면 현재는 사용량에 따라서 그 사용량만큼만 과금을 하게 되니까요. 우측에 보시듯이 평균적으로 자원 사용률이 높지 않았던 고객이라면 70%, 8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보안 요구, 데이터 보안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출시했었던 클라우드 팜, 그 아마존의 아웃포스트와 대응되는 상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온사이트, 온프레미스 환경상에 저희의 장비를 구축하고 원격 관제하는 서비스, 혹은 저희의 스페이스 내에서 고객만의 논리존을 만들고
별도로 분리된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는 이 전용 자원의 서비스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가지는 그 보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올해 지금 갖춰가려고 하는 대략 한 목표 일정을 3Q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2B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풀스택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는 핵 서비스에 들어가는 AMD GPU, 엔비디아 GPU, 그리고 리벨리온의 NPU까지도 모두 활용군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학습용이든 추론용이든 그리고 이 소자를 클러스터하든 자르든 이 모든 것들이 플랫폼의 기능으로 갖춰지는 시점을 대략 3Q 정도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세미나에서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KT 클라우드, KT가 AI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모두 다 중복이 되고 얘기하지 않은 공통된 답변이 파트너십을 강화하라. 그럼 누구와 협력을 하면 좋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드웨어 제조업체, AI 솔루션사, 프레임워크 개발사, AI 응용사 등과 강한 협력을 추진하라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저희 KT 클라우드 혼자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에코시스템 환경 하에서 협력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주요 전략 파트너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핵 서비스 내에서 넌 엔비디아 GPU가 활용이 되더라도 개발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AI 프레임워크를 동일한 사용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GPU에 대한 클러스터 기능, 동적 할당 기능 이런 핵심 기능들에 대한 솔루션을 공급하는 모래. 그리고 최근에 그 신문 지면을 통해서 아마 소개를 받으셨을 겁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테스트인 ML퍼프에 소개가 됐었죠. 저희 리벨리온의 아톰칩이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의 칩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한 성능을 보이면서 한편으로 표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전력의 문제, 그래서 뭐 자연어에서는 3-4배, 비전에서는 최대 10배까지 전력 효율이 뛰어나다는 그런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루다, 이제 저 바로 뒤에 아마 소개를 드릴 건데요. 단순한 챗봇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루다는 그냥 버디라고 한다면 어떤 대배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지식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아마 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서 소개를 한번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KT는 뭐 당연히 저희와 클라우드 활용 혹은 B2B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가장 타이틀리 커플된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기술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선행적으로 이런 핀과 같은 기술들을 도입해서 이 AI 국산 AI 반도체를 좀 어드밴스 시키는데 그 시점을 좀 최대한 당겨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희 혼자가 아니라 저희 AI 어벤져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좀 더 AI를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